주무시다가 소변 때문에 화장실 가시는 분들 하룻밤에 몇 번이나 가시나요? 3번, 4번, 5번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도대체 나을 수가 있나? 이렇게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더드림아니언 대표원장 정재환입니다. 주무시다가 소변 때문에 화장실 가시는 분들 하룻밤에 몇 번이나 가시나요? 한두 번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3번, 4번, 5번 이렇게 넘어가면 그건 사실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깨고 자고 깨고 자고 이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닙니다. 밤에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요. 특히 나이 드실수록 한 번 깨면 1시간, 2시간 멍하게 있다가 겨우 다시 주무시거든요. 그러면 결국 하루의 수면 시간이 4, 5시간도 잘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낮에는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몸이 무거운 건 기본이고요. 심한 분들은 낮에 졸려서 운전이 무섭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밤에 화장실을 자꾸 가야 되니까 눈치가 보여서 못 가겠다는 분들도 있고요. 외출 자체가 꺼려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같이 자는 배우자분도 덩달아 잠을 설치게 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미안해 하시고요. 야간요 하나가 일상 전체를 뒤흔드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여쭤보면 방광검사도 해보고 전립선 검사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립선 약을 드시는 분들도 별로 안 나는다고 하시고 또 여자분들도 산부인과 비뇨기과 가봤는데 별 호전이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제게 얼마 전에 이런 환자분이 오셨어요. 60대 남성분인데 척추관 협착증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원래도 야간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편이셨는데 수술 이후로 야간요가 더 심해지신 거예요. 허리는 좀 나았는데 밤에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신 거죠. 하룻밤에 4번에서 5번씩 일어나서 소변을 보시는데 주무시다가 깨고 겨우 다시 누우면 또 마렵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낮에는 너무 피곤하고 이게 도대체 나을 수가 있나 이렇게 걱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치료 후에 2달 정도 치료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아봐야 하룻밤에 한두 번 정도 소변 보는 걸로 줄어들었고요. 이전보다 훨씬 더 푹 주무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으셨는지 오늘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환자분이 왜 병원에서는 안 나으셨을까요? 그동안 받았던 치료가 방광 자체에만 집중한 치료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민성 방광약이라든지 이뇨 조절약이라든지 방광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 환경은 잘 안 보면은 잘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호스로 물을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그 호스 끝에만 만지면은 이게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호스 어딘가가 저기 멀리서부터 눌려 있거나 꼬여 있는 거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방광도 마찬가지예요. 방광 자체를 건드리기 전에 방광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 야간요 환자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복부, 그러니까 아랫배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혈액순환이란 게 뭐냐면 몸 곳곳에 산소랑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그 부위의 장기나 근육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복부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2가지 방식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야간요가 나타나게 됩니다.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방광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방광이라는 게 소변을 모아뒀다가 적당한 때 내보내는 조절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면 그 능력 자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마려운 느낌이 드는 거고 밤에도 참지 못하고 깨게 됩니다. 2번째는 근육이 경직돼 버립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하복부 근육, 그러니까 방광 주변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이 굳어버린 근육이 방광을 이렇게 세게 압박을 하면서 소변이 자꾸 마려운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소변이 많은 건 아닌데 마려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해도 증상이 계속됩니다. 아까 척추 수술 후에 야간요가 심해진 분도 이런 맥락입니다. 척추 수술 후에는 복부 쪽 근육과 신경 긴장도가 변하면서 하복부 순환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는 조금 나아진 듯한데 밤에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면, 소변이 힘들어졌다면 이 부분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복부 순환 저하는, 하복부 혈액순환 저하는 50대 이후에 특히 많습니다. 남성분들은 전립선 문제로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에 아래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차가워지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통적으로 아랫배가 차갑거나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물렁하거나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이 계속 부족해지면 몸의 회복이 안 됩니다. 소변 때문에 자꾸 깨니까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낮아지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회복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순환이 더 나빠지고, 순환이 나빠지니까 야간요가 또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2번 소변 보던 게 순식간에 5번이 되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수면 부족이 쌓이면 피로감, 면역 저하, 혈압이나 혈당 문제로도 이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야간요 하나가 몸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하냐? 보통 한약 치료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방광을 직접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복부 혈액순환을 올려주고 굳어있는 근육을 이렇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처방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소변을 제대로 못 보시는 거 호스로 비유했었죠. 그래서 호스 끝을 고치는 게 아니라 호스가 늘린 부분을 찾아서 풀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의 환경 자체를 바꿔주는 거죠. 근육 경직, 아랫배 근육 경직이 심한 분들은 침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침으로 직접 하복부 근육을 풀어주면 변화가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60대 환자분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병원에서도 안 나왔는데 한의원에서 된다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한약 드시면서 몇 주 지나니까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은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치료 기간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번에 확 나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변화는 비교적 빨리 느끼실 수 있어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다는 것들 보통 치료 후에, 시작 후에 한 몇 주 안에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자리 잡는 데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야간요가 5년, 10년 된 분들도 그 안에 생활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약으로 야간요가 낫는다는 게 의심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야간요를 한의원에서 치료한다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데 증상이 계속된다는 건 결국 기능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받던 치료와는 다른 방식으로 가야 나을 수 있다는 거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나 근육 긴장에서 오는 기능적인 문제, 그게 한의학이 효과적인 영역입니다. 비뇨기과, 내과, 산부인과 이런 데서 여러 번 치료해 봤는데 안 나았다고 오시는 분들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본인 얘기 같으신 분, 또 자다가 깨는 횟수가 3번 이상인데 원인을 못 찾으신 분, 한 번쯤은 제대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꼭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 한의원, 더드림 한의원에 오시면 초진 상담을 통해서 어떤 유형으로 안 좋으신지, 어떤 치료가 맞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배의 혈액순환이 회복되면 지금 같은 밤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정재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